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 5년차 주부이자 2살 난 딸아이 엄마이기도 하죠. 남편과 저는 맞선으로 만나 번갯불에 콩고 먹듯 결혼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처음 만난 그날로부터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결혼을 결정하게 되고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저희는 이미 부부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희는 아이 없이 둘이서 살았습니다. 사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은 저희 중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부부관계 횟수가 다른 부부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저희 중 그 누구도 그런 부분에 있어 불만은 없었고 덕분에 저희는 딩크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기 천사가 갑작스레 저희를 찾아오게 되고 예정에는 없었지만 아이가 생겼으니 앞으로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며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회사를 관두고 육아를 하는 동안에도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서운할 새가 없었죠. 임신을 했을 땐 입덧을 하며 이거 먹고 싶다 저거 사달라는 저의 말에 새벽 몇 시인지 고민할 것도 없이 뛰쳐나가 어디서든 구해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육아도 저보다 더 열심히 했고요. 주변 사람들은 저희 남편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는 아닐지라도 저는 남편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며 저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친구 형진 씨와 다퉜다면서요. 형진 씨는 남편과 20년은 좋게 된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 남편은 저와 동갑이었기에 형진 씨와 저도 비교적 편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한 달에 2번은 놀러와 셋이 놀다 제가 잠이 들면 남편과 둘이 밤새 노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 친구와 싸웠다니 놀랐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집으로 찾아오면 문도 열어주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며 말 들어볼 필요도 없다며 저를 안심시키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점심때쯤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진 씨였습니다. 평상시라면 초인종을 눌렀을 터인데 어쩐 일인지 너무나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났지만 화면 너머로 보이는 형진 씨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에게 형진 씨가 집에 왔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문을 열어주었다며 말이라도 들어주겠다며 문자를 보내놓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형진 씨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절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어쩐지 저를 노려보는 것만 같아 저는 물 한 잔을 내어주며 무슨 일이냐고 형진 씨에게 무슨 일 있냐며 물었습니다. 형진 씨는 물은 받지도 않고 씩씩거리며 한참은 저를 노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기준이랑 사귀고 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 말을 듣고 잘못 들은 거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형진 씨가 무언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던 저는 일단 앉으라며 형진 씨를 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형진 씨는 제 손을 뿌리쳤고 갑작스레 저를 미쳤습니다. 물컵이 깨졌고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저에게 형진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였어. 나 함기중이랑 9년이나 사귀었어. 알아? 네 남편 여자 사랑 못해.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꿈을 꾸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
남편 친구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진 씨의 고함 소리에 아이는 깨서 방에서 울고 컵은 깨져 있고 넘어진 저는 파편에 손을 다쳤고 들리는 말은 믿을 수도 없고 그 모든 게 너무나 아찔한 나머지 정신을 잃을 뻔할 때 남편은 집으로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상황을 보면 기억을 못하는 것도 이상하진 않았죠. 남편은 형제 씨를 무지막지하게 때렸고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만 뜨문뜨문 기억이 납니다. 한동안 남편과 저는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전적으로 남편이 케어했고 회사에 갈 때는 시부모님께 맡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몇 날 며칠을 굶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형진 씨 말이 진짜야? 당신 나랑 위장 결혼한 거야? 미안해.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끝으로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침묵에서 이미 많은 답변을 들었다 생각하고 그날부터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대신 이혼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기에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혼이 가능했겠지만 모든 의욕을 잃은 저도 자꾸 없어지기 일쑤인 애꿎은 이혼 서류만 자꾸 탁자 위에 올려놓을 뿐이었죠. 그런 상황에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부부관계도 없었고 이렇게 평생 동반자처럼 평생을 그냥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내 남편 같은 사람도 사실 어디에도 없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꾸만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기도 했죠. 오락가락하던 며칠이나 흘렀을까. 남편이 출근하며 저에게 퇴근해서 이야기 좀 하자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저에게 용서를 빌 용기가 없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요. 퇴근하고 와서 이야기를 할 테니 들어달라며 마지막으로 용서는 꼭 빌게 해달라며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정말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가려 짐을 싸던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와서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졸음 운전을 하던 화물차가 와서 남편의 차량을 덮쳤다고 합니다. 남편은 사망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는 형진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형진 씨 또한 사망한 채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나에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친정에 연락하기 위함이었는데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음성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신과 형진 씨는 10년을 친구로 보내고 그 이후 남은 10년 가까이는 친구 사이를 빙자한 연인으로 보낸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와 맞선을 보게 되면서 몇 번이고 그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남편이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걸 아는 형진 씨는 남편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형진 씨의 집착에 남편도 못 이기는 척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말 저에게 너무 미안해서 마음먹고 모질게 헤어지려 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형진 씨가 절 찾아와 두 사람의 비밀을 쏟아부은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바람을 폈고 큰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었다며 용서를 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다르지만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사랑했다면서요. 저를 만난 5년 동안은 자신이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저를 많이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남편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제가 받아준다면 저와 함께 남은 생을 살고 싶다고, 형진 씨와는 꼭 정리하겠다고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가 절절하게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형진 씨를 만나 단판을 짓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늦을 것 같다며, 오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렇게 메시지라도 먼저 보내놓는다며 금방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들은 저는 혼자라고 말았습니다.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아주 큰 금액의 사망보험을 들어 놓았었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다달이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서랍장을 뒤졌고 보험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남편의 짧은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에게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다며 그것을 이까지 보험금 따위로 모두 보상할 순 없겠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바쳐 저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불의의 사고로 떠나게 된다면 이 돈은 저와 아이에게 갚고 살아야만 하는 자신의 인생값이니 바보같이 또 아끼지 말고 저와 아이의 인생을 위해 얼마든지 미련 없이 원하는 만큼 쓰고 새 삶을 살아달라는 마지막 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본 저는 바보처럼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진심이었습니다. 바람도 피었고 저를 이성으로 사랑할 순 없었지만 남편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음이 그 편지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워낙 좋은 분들이셨기에 저와 아이에게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챙겨주셨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께는 남편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를 용서했고 또 이미 떠난 사람 더 이상 아플 일 없었으면 해서요. 저에게 평생을 숨길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그 마음을 원망스럽지만 아주 조금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